자, 원래 우리가 챕터 7이 뭐 원자의 구조에 대한 그리고 주기적 성질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혼성화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시는데 별거 없습니다. 뭔 겁니까 하면 그냥 책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뭡니까 하면 끼워 맞추는 일이에요. 항상 내가 자주 얘기하는 말 중에 뭡니까 하면 법칙이 먼저입니까? 현상이 먼저입니까? 하는 거야. 예, 현상이 먼저예요.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법칙이 만들어지고 알겠어요? 그 뭐 혼성 오비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거대하게 붙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화학 결합이 왜 일어납니까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화학 결합이 왜 일어난다? 안정해지려고요. 탄소라는 놈의 오비탈 배치를 해보면 1s에 2개 있고 2s에 2개 있고 2p에 2개. 그렇게 해서 원자가 전자가 몇 개입니까? 원자가 전자가 4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탄소라는 놈의 원자가 전자 4개에 대한 놈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더랬어요. 그리고 나서 수소하고 결합을 했잖아요. 수소하고 결합을 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분자가 어떤 분자입니까? CH4란 분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관 정도 공부하면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어보겠습니다. 수소 하나, 수소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퍼펙트가 되죠. 예. 그래서 수소, 네 놈이랑 공유 결합하는 이런 형식으로 소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얘 분자가 만들어진 전체적인 배향을 보니까 정사면체의 내곡 지점에 수소가 위치하고 탄소가 그 정사면체의 무게중심에 위치하는 이런 모양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럴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전자쌍 반발원리 VS-EPR 모델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원자들의 배치에 대한 정보들을 뭐 X 회전을 통해서 밝혀냈고요. 실제로 일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측으로 전자쌍들이 최대한 CH4라는 분자식을 얻고 전자쌍들이 최대한 멀리 펼쳐질 거라는 생각에 이런 분자를 예측했고 실제로도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수소가 1s 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이거랑 결합을 시켰잖아요. 수소에 있던 1s의 전자가 이거랑 결합을 시켰어요. 선생님 왜 업으로 안 쓰고 다운으로 씁니까? 서로 결합했었을 때, 그렇죠? 결합했을 때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면 파울리 베타 원리 어쨌든 네 가지 스핀 양도수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합시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단 먼저 들뜨게 했어요. 에너지가 올라가게 했어요. 이게 점프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수소 두 놈이랑 추가적인 결합이 더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뜨게 만드는 것보다 결합을 통해서 낮아진 결합 에너지 방출하면서 더 낮아진 이게 좀 더 분자를 안정하게 만든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는 거죠. CH2라는 분자보다 CH4라는 분자가 안정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S 오비탈과 P 오비탈 원래는 S보다 P가 높아요. 근데 얘의 결합을 끊는 데 있어 이쪽 결합 끊는 거, 이쪽 결합 끊는 거가 에너지가 다릅니까 하면은 같아요. 물론 하나씩 끊고 하는 데 있어서 숫자적으로 하면 달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4개의 네트인 분자를 놓고 이게 어느 방에 있냐에 따라서 이걸 자르는 에너지와 이걸 자르는 에너지가 다르지 않다고 해요. 결국엔 이 결합 4개는 동등하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탄소 원자 하나였다면 1s 오비탈에 2s 오비탈에 2p 오비탈에 그래서 들켰다 하면 뭐까지도 이렇게 됐겠지요. 그러면 분명히 에너지 차이가 있었어야 마땅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들이 모여서 sp3 혼성 오비탈이라고 요 둘의 에너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있는 에너지를 가질 거야.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 수소의 1s와 혼성 결합을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탄소 이후의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sp3 혼성 오비탈 말고 sp2와 sp5 혼성 오비탈은 하겠습니다. 먼저 4번 베릴륨을 한번 볼게요. 얘는 오비탈 배치가 1s와 2s에 이렇게 되고 두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예. 이놈 하나를 들뜨게 했어. 그리고 요놈 두 놈이 수소와 결합을 하게 만들면 그게 sp 혼성 오비탈이에요. 땅에 꺼내게 분수에 대해서 이해됐습니까? 그 원자에서 SP 그 결합 오비탈 만드는 건 알겠는데요. 네. 그걸 또 나중에 원소 간에 그 결합할 때 거기서 어떻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 본딩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원자 핵의 위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만들면 수소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 분자가 있었다면 수소 원자에 양성자가 있는 수소 원자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자가 이제 이 주변 돌아다니다가 안정해지려고 하면 전자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대략 이 정도 공간 범위에 전자 있을 때 확률이 가장 안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자가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죠. 즉 전자가 이 움직이는 와중에 이때 운동한다 하는데 안 돼? 몰라요.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정확한 운동량은 몰라요. 근데 대충적으로 이 정도 공간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물론 재수 좋으면 재수 좋으면 이상하지만 전자 두 개 이쪽에 순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전자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분자를 안정화시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온 결합이랄 때 거의 무한히 먼 거리 있어서 가까이 다가올 때 결합 에너지 방출을 하는 이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SP 오비탈을 그냥 왜 만드는 거예요?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2s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결합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 개를 들뜨게 만들어서 그럼 이거 전자 한 개 있잖아요. 이 전자하고 나머지 수소 있는 전자가 와서 결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시그마 본딩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던 놈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두 개의 에너지가 스플릿돼서 하나는 낮은, 하나는 높은 결합과 반결합으로 나눠져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결합과 반결합하는 와중에 이렇게 결합에 두 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시그마 결합 이런 거 나와요? 파이 결합. SP 혼성 오비탈 하면 나와야 돼요.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다 정도 순이고 그거는 뭐 테마 9, 챕터 9에서 소개할 건데요. 뭐 그거는 뭐 너무 겁내하지 마십시오. 자 일단 테마 7 원자 구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구조라고 했는데 테마 7의 맨 첫 단어이 뭡니까? 파동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네.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했었을 때 흔히 말하는 고전역학 문제, 뭐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이런 것들 다루던 문제, 그리고 전자기 파트 있었고요. 마지막 파동이 있었습니다. 파동을 했습니다. 파동의 생략 부위는 한동안 U 쓰고 람다 이렇게 쓰다가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보통 프리퀀시 F를 썼는데요. 예, 이거 옛날처럼 다시 U로 바꾸고 있네요. 근데 뒤지겠어요. U 뭐라? 진동수예요. 람다 파장이죠. 뭐 파동에서의 속도에 대한 전도입니다. 만약 빛이었다면 이거 공속 C로 바꾸면 별일이었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무엇이었습니까에 대해서 뉴턴 쪽의 학파들은 빛이 입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호이겐스, 옛날에는 호이겐스라는 발음을 썼는데 요즘에 하이원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좀 바꾸는가 봅니다. 하이원스 같은 학자들은 파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에
영이라는 사람이 이중 슬릿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슬릿 1과 슬릿 2가 있었습니다. 빛이 이렇게 왔어요. 참고로 단색광이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단색광으로 그냥 위상이 같은 단색광으로 레이저 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없었으면 앞에 슬릿 제로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즉 다시 말하면 같은 위상으로 슬릿 1, 2에 들어오게 시켜봤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랬다면 만약 빛이 한 줄기 입자였다면 두 군데 딱 오고 말았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슬릿이 근데? 뭐라는 거예요? 예? 슬릿이요. 예, 슬릿을 구멍이 있으니까 왔으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나옵니다. 밝은 무늬에 L 라인을 쓰겠고 어두운 무늬에 N 라인을 쓰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파동 이미 한번 공부해봤겠지만은 소스 1과 소스 2를 통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L 라인 기억나십니까? 기억본 적 있죠? 예. 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L 라인이 있었고 그 사이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N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L 라인에 대해서 L0라고 쓰겠다면 여기는 경로차가 2분의 lambda의 제로배가 됐고요. 이쪽의 경로차는 L1 라인을 쓰겠고 델타 경로차는 2분의 lambda의 2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상세 라인 N 라인은 했습니다. L1 라인인데 이건 2분의 lambda의 1배 되는 결국엔 반파장의 짝수배 나온 쪽은 뭐가 된다? 보강이 되겠고 2분의 lambda의 홀수배에 나오는 이런 쪽 라인은 상쇄가 되는 마디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런 거죠. 딱 가운데 이쪽은 L0 라인으로 이쪽이 N1, L1, N2, L2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결국엔 영의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이 통해서 빛이 파동이다라고 일단락 되어지게 됩니다. 증명됐다는 말이 아니라 일단락 되어진다는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죠? 빛이 이렇게 간섭 무늬를 보았다는 것은 파동이다. 파동은 고유한 특성이 간섭이잖아요. 간섭 무늬를 보았으니까 빛은 파동이네 라고 증명했다가 아니라 일단은 되어졌다는 거예요. 파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파동이라고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파동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또 나중에 발견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광전일까요? 영의 이중설 실험을 통해서 빛은 파동입니다 라고 입단락되어졌다 했는데요. 광전효과 금속 반대기에 빛을 쪼여줬더니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에 대해서는 빠르게 빛에 의해 튀어나간 전자, 광전자, 열에 의해 튀어나간 전자는 열전자 이런 이름을 씁니다. 광전자가 방출되고요. 특정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낮으면 아무리 오래 쪼여도 아무리 강하게 쪼여도 전자가 튀어나가는 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빛이 파동이었다면 파동이래? 예, 파동적인 성질로 인하면 당연히 중첩을 통해서 강한 빛을 쏘면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이 금속과 전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것이겠습니다. 또는 에너지를 계속 오랫동안 주면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네요. 아까 말했지만 현상이 먼저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빛이 파동적인 성질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구슬이 하나 있네요. 뭐 이거는 뭐 썰어봤는 구슬이라고 해봅시다. 뭐. 여기 나무로 만든 구슬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툭 치니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땡 다시 되돌아와요. 좀 더 높은 데서 떨어뜨리니까 얘도 또 떨어지네요. 좀 더 높은 데서 떨어뜨리니까
이제 드디어 튀어나가는 겁니다. 즉, 이 빛이란 놈이 질량은 없지만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 광자라는 놈의 흐름이라는 거죠. 빛이 광자라는 입자의 흐름이라는 거죠. 광자 하나가 이 전자 하나와 1대1 경해서 이 금속과 전자 사이의 인력, 이걸 나중에 아인슈타인은 이람수라는 이름을 쓴대요. 이람수 이상의 에너지를 주면 이 전자가 나갈 수 있겠거든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진동수 U에 대해서 보통 원래는 물리에서 이제 프리퀀시 F를 줄 텐데 우리 교재에는 진동수 U를 쓰고 있습니다. 특정 진동수, 한계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은 진동수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래 쪼여줘도 아무리 강한 빛을 쪼여도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고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에 대해서는 전자가 튀어나가고 이 전자의 EK, 운동 에너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을 이람수라 하겠다. 마치 1차 직선 형태가 나오네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EK에 대한 식이 광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하 U에 대해서 이람수만큼을 빼버린 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가는 1차 함수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람수가 다른 금속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진동수, 한계 진동수가 나올 수가 있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빛이 입자적인 성질을 띄어야 한다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럼 뭔데? 쌤, 빛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예, 입자인데 동시에 파동입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리에서 많이 보다시피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아서 움직였잖아요. 전쟁이요. 자기장 전류 힘 받았죠. 이렇게 왼손 법칙이라든지 플래닝이에요. 그치? 그럼 그 반대로 자기장 속에서 도선을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기가 예, 유도 전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빛이 파동이며 아니 동시에 빛이 입자란다면 입자는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당연하게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혹시 입자는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드 브로이라는 사람이 예측을 해봤습니다. 어떤 식의 예측입니까 하면 물질파 입자가 지나가는데 이 입자가 파동적인 성질일까요? 물론 이게 진짜로 이렇게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그 운동량분의 향상수하로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입자의 에너지, 빛이 광자의 에너지가 하, 뉴, 향상수하의 진동수 뉴가 곱해진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입니까 하면 똑같습니다. 이중슬 넣고 전자를 쏘았습니다. 전자가 100% 입자였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두 군데에서 피크가 나왔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떨까요? 전자가 많고 적고 하는 이런 무늬가 나오더라고요. 전자가 많고 적고 하는 이런 무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자 한 개만 순간 보면은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여러 개의 전자를 동시다발적으로 쏘여주면 그 전자 간의 간섭을 통해서 전자가 많이 있는 쪽과 적게 있는 쪽, 많이 있는 쪽과 적게 있는 쪽이 나오더라고요.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이 영어 이중수리 간섭 실험에서 델타 경고차는 L분의 D, 요 D는 슬릿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고요.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밝고 그 다음 밝은 무늬의 간격을 델타 X로 삼거든요. 그래서 경고차는 L분의 D, 델타 X를 쓰는데요. 이게 밝고 그 다음 밝은 무늬니까 L0가 경고차가 2분의 L0, L1은 2분의 2배니까 딱 한 파장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한 파장이란 요 공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영어 이중슬릿 실험에서 얻어진 L분의 D 전자가 많고
적고 또 많고 사이의 간격 dx가 뭐가 나와야 된다? 물질파의 파장이 나와야 돼요. 이 물질파의 파장은 이놈이거든요. 운동량은 탄산수 하나 나오거든요. 전자를 가만히 있는 전자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자를 가속을 시킬게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전압을 걸어줄게요. 가속 전압이 V라는 가속 전압을 걸어주면 하겠습니다. 이미 뭐 전자기술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work 일을 쓰겠습니다. 일은 뭔데요 하는데요. 일은 전기를 띠는 입자에 해준 일은 전하량 여기서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이니까 1이라 쓸게요. 1.690면 19승 쿨롱을 얘기합니다. 가속 전압 V 요게 전자에 해준 1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일을 했으면 그 물체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돼야 될 거잖아요. 정지해 있던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될 것이겠습니다. 2분의 1 mv 제곱으로 말입니다. 양변에 2m을 곱할게요. 2m을 곱할게요. 그러면 2m 2v면 m 제곱 v 제곱이 나옵니다. 요 v는 가속 전압 v, 라지 v를 쓰는 거고요. 요 v는 전자의 성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m을 곱하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 운동량의 제곱이 나오죠. 되겠습니까? 운동량 어떻게 쓰더라고요? 제곱이 그랬으니까 루트 2m2v분의 이게 평상수 하로서 물질파의 파장이 나오고 그 파장은 L분의 D 델타 X가 나온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M은 전자의 질량, E는 전자의 전하량, V는 요 걸어준 가속 전압. 그래서 이 가속 전압을 조절해 가지고 이 물질파의 파장으로 예상되는 전자선을 쏘했어요. 되겠습니까? 쌤, 근데 그 위에 분자는 뭐예요? 프랑산수 하나 되고 있습니다. 상수. 이게 상수입니다. 프랑산수 하나는 6.6 곱하기 7의 마이너스 34승 되고 있습니다. 주색 되고 있습니다. 요게 나온 대두된 거는 더 훨씬 더 앞에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전압을 조절해서 물질파의 파장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해왔고 그때 밝고 어둡고 하는 전자선의 무늬를 얻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파장에 해당하는 X선도 있을 거죠. 그랬어요? 이 파장에 해당하는 X선도 이 파장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파동도 쏘아봤습니다. 파장이 같으면 한성 무늬가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돼요. 예, X의 파장 X선을 쏘아줬더니 간격 무늬가 전자선을 쏘아줬더니 간격 무늬가 뭐다? 같다는 거예요. 브로이의 생각이 맞다는 거죠. 즉 전자와 같은 입자들도 마다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네. 야구공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본 적은 없겠습니다만 전자와 같은 운동의 매우 작은 밀입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파동성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물리원에서 이 정도는 물리원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안 했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기가 막히게 멋지게 완벽하게 원운동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다음 얘기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서 정확히 어딘지 몰라 이런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양자역학을 하기 위한 일종의 전 단계 얘기예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미시세계를 다루는데 그 미시세계의 입자, 결국엔 전자죠. 이 전자의 운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예측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확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기 너무 많다. 됐습니까? 예, 지금 어차피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페이지 316쪽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쪽도 316입니까? 광자의 에너지, 그렇게 광전 효과,
그리고 물질파의 파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324쪽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나 시험 범위 어디냐? 바로